셀트리온 2023년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 감소, 영업이익은 80.8%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5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2.27로 떨어졌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8일자로 주식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합병 목적은 통합된 자원의 대규모 투자, 개발, 생산, 판매 일원화를 통한 제품력 및 원가 경쟁력 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신뢰 증진이라고 회사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총에서 경영을 승계한 서정진 씨 아들 서진석 CEO가 주총 회의장에서 데뷔했다고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하락한 거 아니냐는 주주들의 항의에 대해서 화상 통화를 미국에서 한 서정진 회장은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얘기했다 이런 쪽의 뉴스가 있었어요. 질문: 어떤 투명성 제고를 해서 죄송합니다. 투자자 신뢰 증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게 돼요. 일개 영업부서에 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조업의 외형을 만들어 자회사했었다고 제가 분석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좀 해왔는데, 주요 추적 사항인 반제품을 합병하면서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분석 추적을 해볼 것입니다. 헬스케어는 판매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사실상 판매 대행업체 성격이었음이 합병 재고 처리 결과로 분명히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산 분석 결과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또 견해를 밝히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합병 손익계산서, 이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면은 연말로 그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 합병 회계 처리가 어, 좀 편했을 것 같이 전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매출은 1조 8천억 원대를 해서 전년보다 3.3% 감소했고, 재고자산은 무려 575.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 상황이라면 이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헬스케어의 재고가 들어오면서 무려 575.6%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원가가 더 떨어져 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3.7% 발생이 됐고, 판매관리비가 5%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6,384억 원으로서 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업이익률은 34.1%로서 2.1% 상승했습니다. 2021년도는 셀트리온 거죠. 이게 그 2022년까지. 요게 이제 좀 조금 더 증가했다, 그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네요. 합병 매출원가가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요거를 또 이제 또 좀 분석을 해가면서 또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슬롯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567억 원으로서 115.9%가 증가했어요. 일반적인 그 합병의 특수한 경우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그 갭이 일어날 리는 없는데 어쨌든 플러스로 119.2%가 증가했으니까 일반적인 논리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병 결과 스루풋 이익은 원가 영업이익과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가공비가 배부되었던 헬스케어의 반제품의 편입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스루풋율은 19.4%나 줄었어요. 그 스루풋 금액상으로도 25.5%가 감소했고 운영 경비가 9.2% 증가해서 TOE 생산성은 1.11로서 전 합병 전까지는 1.63, 1.64로 매우 높았습니다만은 합병 결과 스루풋 상으로는 0.52포인트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200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517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가 실질적으로 스루풋 관점에서는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왜 원가 회계 그 영업이익보다 그 적게 났느냐 하면은 합병의 결과이지만은 제품이 1조 8,800억 원으로서 셀트리온이 일시에 1년 만에 이렇게 제품 재고가 늘어날 리는 없죠. 2022년에 2,38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1조 6천억 원대나 크게 증가했는데 이게 합병 재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제품이라는 거로 가지고 있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반제품이 합병이 되면서 금액상으로 어떻게 제품이 됐겠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완제품이었는데 헬스케어가 그 판매 대행을 하면서 실제 출고가 될 때 뭔가 포장 단위가 틀려지고 조금 그 제조 공정의 그 마무리 공정 정도 그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그 제조업체를 표방했기 때문에 이런 그 비상식적인 것이 나타나죠. 어떻게 반제품이 합병이 되면 제품이 되느냐?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합리화할 수는 있는 길은 있겠죠. 어쨌든 이 여기에는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는 반제품이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도 그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조 6,574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고요. 전체 재고 자산도 그 정도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헬스케어의 반제품은 합병이 되면서 제품에 포함시켰다. 그간 헬스케어도 제조 원가를 표방하면서 반제품 재고로 가지고 있었다. 셀트리온에서 사온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완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반제품으로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이 셀트리온 제가 그 2023년도 상반기 때 파악한 그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1조 7천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말에 이게 좀 줄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유사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합계 그 상반기 중에 1조 7천억 원대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분석을 해 보면은
A 재고 자산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요게 이제 그 회계 투명성을 밝히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비는 뭐 조금뿐이 증가 안 했죠. 근데 금액상으로 그러나 이제 퍼센테이지는 15.9%가 증가했고 이 변동 금액과 원재료비를 더한 매출 원가 재료비는 55.9%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운영 경비는 9.2%가 증가했고요. 이 운영 경비 1조 원에서 판매 관리비 2,800억 원을 빼면 그것이 한 8천억 원이 되는데 이 8천억 원의 가공비가 10.7% 증가했고 금액상으로 그러나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는 39.8%나 이것도 매우 합병 때 그 비정상적인 수치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재료 비율이 39.8%나 그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총 제조 비용은 그 제조 원가를 공개 안 하니까 밖에서 총 제조 비용을 추정할 때는 매출 원가에다가 기말 재고에서 기초 재고를 뺀 요 그 총 제조 비용의 그 산출식을 이렇게 이제 다시 묶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151.9%나 크게 증가를 했죠. 그 2조 6천억 원대가 나옵니다. 2022년도에 셀트리온은 1조 원대인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재고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원가 회계 그이 매출원가 산식이 에, 그 기초 재고에서 총 제조 비용을 더해 가지고 기말 재고를 빼는 산식이 통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병 결과 가공비와 재료 비율이 역전되었어요. 그 가공 비율이 그 셀트리온은 꽤 많았고 이 재료 비율이 매우 작았는데 이게 합병 결과 요게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가공 비율이 31.2%대로 떨어지고 재료 비율이 68.8%로 어, 증가를 했습니다. 어, 이게 분명히 또 변할 것 같습니다. 합병의 그 어떤 결과에 그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제가 모든 업체를 IMF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라고 해서 재고 관리 흐름이라고 말을 붙였는데요. 이게 이거 유형자산 주석 같은 걸 보면은 그 이 취득, 처분 이런 식으로 그 나타내는데 입출 사항을 좀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기말재고 기타 이제 그 장부 가격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평가 손실, 환입 뭐 이런 폐기 이런 것도 다 흐름을 한 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소비자들이 주주들이 신뢰를 더 갖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줄창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흐름으로 공시해야 될 이유가 하나 이게 그 아주 그 필요로 만들어 봤습니다. 원재료 매입 실적이라는 것은 해요. 그래서 원재료 매입액이 그 이게 단위가 이게 맞을 겁니다. 그 2,462억 원인데 사업 부문이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케미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 의약품인 경우가 1,713억 원을 구매를 했고 케미컬 쪽이 748억 원 합쳐서는 2,400억을 했는데 원재료 사용은 바이오 의약품 매입액만 적용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쪽 그 공정 상황을 제가 뭐 이 숫자로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좀 더 그 셀트리온한테 그 좀 더 기왕이면은 유리하게 적용을 해 봤는데 2022년 말 원재료 재고가 2258억 원이 있었는데 매입액이 1713억 원이죠. 일단 요거를 더하죠. 그러면은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그 비성분의 이게 원재료 사용이 17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원재료 재고가 2271억 원이 돼야 되는데 에, 재고 명세서상 공시된 거는 2019억 원입니다. 251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250억 원대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뭐 합병 원재료는 합병 결과가 아니겠죠. 이것만큼은 이거를 점검해 보면은 저거는 재고자산 증감 이런 거 정도로만 했는데 더 접근하면은 근데 원재료 매입액이라는 게 보통 회사들이 이런 거를 제가 안 했던 이유는 에, 그, 그 저기 그 연결적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합병 결과기 때문에 결과라의 주소기 때문에 실제 원재료 매입액일 거다. 이렇게 해서 어, 분석을 해 봤는데 역시 맞지 않죠. 만약에 그 매입액을 이 2,400억으로 했으면 더 갭이 748억 원만큼 더 해서 한 1,000억 원대 갭이 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투명성 1단계로서 그 WCAI가 1조 6,570억 원으로서 재고자산 증감이 이렇게 됐으니까 비성분에서의 그 회사가 제시한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갭이 총 제조 비용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리가 없는 거는 뭔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제시한 거를 보면은 헬스케어 합병 재고 자산이 1조 7,253억 원입니다. 그것을 빼주면은 990억 원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도도 차이도 있고 2021년도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그 BWCI의 그거냐? 거기까지 해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역시 틀리기 때문에 이 갭이 이거는 뭔가 밝혀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여기까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비성분 쪽에 그 PQ 총 제재 비용도 그 합병 재고 자산을 그 빼주면은 아래와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증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도 역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분식회계 했다고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현금은 어쨌든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자, 현금식으로 2023년도 거를 읽어보면은 현금이 그 755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755억 원이 감소하면 되죠. 그런데 그 거꾸로 1조 6,263억 원이 증가를 했으니까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 갭이 1조 7천억 원대로 증가를 해버리고 제거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 밑에 그거를 제가 집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감해 주면은 우리가 재료가 나오기를 희망하는데 현금도 맞질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합병 재고는 현금이 움직인 게 아니니까 그거를 빼주면은 결국은 452억 원 차이가 있고 2022년도에도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어, 합병을 하면서 이 제대로 그 재고 관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돼 왔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어, 이것은 회사가 소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뭔가 원인은 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은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밖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 갭이 있다는 것만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 설명은 회사의 몫이지 결코 분석자의 몫은 아닐 겁니다. 왜냐? 제가 뭐 감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해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당신네들 좀 틀려. 좀 제대로 재고자산을 좀 맞춰봐. 딴 데는 다 제로가 나오는데 왜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온이 이 개미 투자자한테 매우 그 인기가 있는 그 종목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그렇죠. 거기 뭐 결국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그 신뢰성이 있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 경비에서 주요 경비로서 인건비가 2,34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합병을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영업부서였다 이런 얘기에 제 주장인즉슨 그리고 이 직원이 266명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합병 인원도 들어갔겠죠. 또 새로 채용한 작년에도 56명이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그 연봉 평균은 9,400이었는데 그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또 좀 들어온 것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9,27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용역비가 3% 증가했고, 그 다음에 연구 관련 시약 및 소모품 구입액이 41%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가 크게 증가해서 재고 회전율은 0.5회전으로 크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그 거의 20%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 분석 경험상 투명 회계 가정은 하긴 합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 장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재고 투자 회수율 뭐 당연히 그 급격히 떨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합병을 하면서 이 부채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이 동일 방향으로 회전율이 하락하고 스루픈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 가정을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그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에 비성분 쪽에서도 그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인하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셀트루닌을 위해서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투명 법정에서 서서 어, 재고 회전율이 떨어진 거를 수량으로 산출해서 추가로 제시를 한다면은 투명성 가정은 입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벌써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해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죄 를 주장하는 그 변호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비유를 들어서 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판사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검사 입장이죠. 저기 그 분석자 입장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서 시작을 합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 영화에서 비유를 하는데
마녀의 법정에서는 무조건 그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무죄를 입증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 마녀들이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유죄 추정을 가지고 무죄가 증명이 되면 그 무죄가 더 오히려 빛나기 때문에 그런 마녀의 법정에서는 그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변호사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변호를 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경우에는 제가 변호 입장에 있고 싶지가 않다. 검사 입장에 있고 싶다. 마녀 법정의 검사 입장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네요. 그냥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판매 가격이 그 하락했느냐 하는 거는 바이오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그렇지만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 변동치에 대해서 회사가 제시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판매 가격치입니다만은 2023년 당사의 매출 단가는 주식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체결한 제품 공급 계약에 따라 확정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당사는 이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단가를 판매 단가를 누가 결정하냐? 헬스케어가 하는데 판매 대행업체가 했을 때 자기네들도 그거를 매출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어, 그 전까지는 그냥 물건만 이 반제피라고 명명한 그 가격을, 그래서 이런 독특한 계약 자체 따라서 가격 변동치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2023년 12월 28일 주요 고객사인 주식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따라 주식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체결한 판매권 부여 기본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어떻게 뭐 합리적인 표현을 해든 저는 이 논리가 빈약하다고 느낌이 옵니다. 여기에 따라서라는 것은 설득력이,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건데 확정 단가가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변동 추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 어쨌든 확정 단가 전이라도 자기네가 매출로 인식하는 단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 전이래, 합병 전이라도. 그러면 이제 합병이 됐으니까 2024년도부터는 판매 단가 그럼 공개할 거냐? 나중에 두고 보자고요.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원재료 가격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그,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니까요. 어쨌든 저는 논리가 비약하다. 그러니까 투명 추정도 투명 추론도 입증하기가 좀 쉽진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원가회계 개념으로서 이 연말 매출을 그 회사는 서 대표가 합병하고서 3조 5천억 매출 목표를 2024년에 잡았대는데 실적이 1조 8천억인데 3조 5천억이 급격히 금방 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전적인 목표를 잡아서 어, 뭐 이 판매 관리비 작년만큼 오른다고 그러고 실적만큼,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실적만큼 오른다고 봤을 때 한 2조 4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 재료비가 15% 정도 증가할 거고 가공비도 한 1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저의 그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 작년에 한 만큼 내년도 변할 것이다. 오늘 판매한 것만큼 내년도 내일도 판매될 거야.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이 점쟁이 예측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안패 내일 얘기만 할 수 있을 정도 오늘만큼 팔리겠지 그 정도 순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2조 4천억 원 된다 이건 얘기입니다. 뭐 제조 원가에서 매출 원가까지 산출해 내는 그런 그 내력을 표현을 한 거고요.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영업은 매출 계획을 세우려면은 회계의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 산출을 의뢰하는 신세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실행에 대한 결과 전개를 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은 원가 사고 방식은 아까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재고의 증감 20%가 증감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재고가 감소한다고. 그러면은 이 재고가 한 거의 3,890억이 줄어들 거다. 제품이 이제 많으니까 크게 생산할 것도 없고 판매에도 주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매출 원가를 감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원가 사고 방식으로는 재무 회계 쪽에서 2조 4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업 사고 방식은 재고 증감을 할 겨를이 없어. 내가 어떻게 그 공장에 있는 그거를 다 아냐. 그래서 그 금액은 똑같지만은 영업은 그걸 그냥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2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판매 단가를 확정하고 입김이 더 셌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재무회계 쪽에는 이거를 어떤 판매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해보죠. 아니요, 240만 원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재고도 줄 텐데. 근데 영업은 뭔 얘기야?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경쟁을 하는데 200만 원으로 팔아야 돼. 그게 이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제 이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60만 원 남아야 되는데 20만 원뿐이 안 남았네. 그래서 이때 이제 회의가 났습니다. 그게 이 원가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결산하면은 우리는 고생해서 이거 200만 원에 팔았는데 말이야. 이게 안 남았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약호가 팍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꾸로 20%를 또 재고를 증가시킨다는 건 말씀이 안 되고 그러면은 재무회계 쪽에서 5%만 증가해서 생산 보고 연말에 생산을 조금 더 하세요. 5%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업이 유도했던 대로 그 한 65만 7천 원 남아야 되는데 71만 원 남아요. 그러면은 영업이 우리는 그 옛날 헬스케어 있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음, 그래서 이제 둘이서 궁합이 맞게 되는 이게 결국은 희생은 누가 돼요? 생산 쪽에서 재고 증가하면 그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계속해서 이런 논리로 재고 증가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이 원가 세계입니다. 이거 불합리한 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스루펫 세계, 새로운 세계, 뉴 월드, 신세계로 가봅시다. 실적 베이스로 이것도 양식을 제가 좀 바꾼 거예요. 좀 단순화했다가 요거는 어제 팔린 만큼 오늘도 팔릴 거야. 그거 사고 방식이죠.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운영비용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9.2% 증가했었는데 9.5%가 될 거다. 그리고 스루프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이 100% 전환해서 80.8% 저기 영업이익을 내보자 했을 때 얼마 나오냐? 2조 1천억 원대가 된다 이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더 얼마를 판매를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게 그 실적은 매출 재료비가 115.9%나 증가했는데 이렇게 될 리는 없고 합병 때문에 이런 결과니까 이건 특수한 경우였으니까 17% 정도 오를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요 우수리 떼고 수르픈율 요 마진 65%로 조금 올라간다. 0.1%. 그렇게 했을 때 매출액이 2조 1,095억 원으로 요게 얼추 그 유사하게 나오는 선까지 두 가지를 다 비교해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역시 TVC 기준은 영업적인 마인드로 그 가는 거니까 아, 뭐 누가 뭐 내부적인 뭐 세력 싸움이나 이런 거 없이 5위 기준은 이렇고 TVC 기준은 이런데 우리가 좀 도전적인 그냥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 조금이라도 더 많게. 그래서 2조 1,900억 원으로 판매 계획을 세운다. 3조 5천억 원은 그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 날아가서 신의약품을 특별히 해서 뭔가 팍그 히트를 쳤다면은 영업하러 가셨다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장이 그동안에 쇠빠지게 돌려야 될 겁니다. 그 물건 생산을 아니면 재고도 일단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신제품 팔러 간 거지 기존에 있는 재고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되면 한 2천억 분이 안 나와요. 아까 원가 쪽은 뭐 6천억 뭐 이런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실적이 0.5회전인데 합병 재고 회전율이 0.6회전으로 도전적으로 22회전을 해보자. 실제 그러면은 매출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매출액이 이렇게 안 돼도 재고 줄이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낭비적인 비용들이 줄어든 효과를 매출액 증가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이게 어떤 그 가상의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5천억대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스루포트 회계 기준은 2조 1천억 원대로 나왔고 원가 영업 기준으로는 2조 원대 영업부서 쪽에서는 2조 원이었죠. 그래서 스루포트 회계 기준이 그 또 판매 단가를 높게 팔아야 된다. 이걸 판매 단가 전략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한 10, 이 단가를 단단히로 얘기하면 한 15만 원 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 200만 원에 팔아서는 안 되고요. 210, 220만 원 선, 210만 원 선, 네, 팔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 판매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 재고가 크게 증가했을 때는 사실 그 통계상 이게 여러 가지 경험상 재고가 크게 증가했잖아요. 어떤 합병으로 증가했든 어떻게 증가했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크게 감소했죠. 5천억이나 차이가 있었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원래는 낮게 나오는데 예가가 이번에는 높게 나왔죠. 그 높게 나오는 곳은 특별 원인들을 또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거는 합병이었던 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다. 합병이라는 특수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실적 대비 오늘 판매만큼 내일도 팔릴 거야 라고 분석을 해도 결국은 높게 나오는 것은 합병 결과 외에는 전체적인 그 원인 결과 이런 걸 다 따질 수 있는 역량은 솔직히 그 어렵겠죠. 그 시간과 노력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는 게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추정해 보는 그런 연습이 이제 과학적 사고 방식인데 그 특수 원인인데 그거를 나중에 입증하는 그 과정은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캐펙스가 그 이게 투자 성격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 이 합병을 하는 바람에 12조 원이 그 증가 자본적 투자가 되는 거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814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은 4.8%,
퍼센테이지로는 전년보다 내려갔고요. 채권자한테 6,782억 원을 더 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자본이 커져가지고 7.4%로 떨어졌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본 변동표에 나와 있는 금액과 일치를 합니다. 12조 원이 들어온 거로 인식을 하는 거죠. 합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개미들 돈까지도 일로 다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2조 원이나 합병을 하면서 주주들이 센트리온 주주들이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13조 원의 현금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흡수 합병하면서 그렇게 인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8만 6,400원으로서 22,900원이 상승했어요. 2023년 초보다. 그러나 PBR 장부 가격 대비로는 540%에서 227%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1 이상인 데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에서 돌리고 있지만은 예전역에 잘 높게 평가받은 데니까 그러나 PBR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21.6%, 국민연금공단이 5.17%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23.0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설명이 오래 걸렸습니다. 요거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